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본사, 캐나다 전문, 우리 에듀케이션의 서상준 원장입니다. 제가 7월부터 캐나다 유학 동향에 대해서 매월 조금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요 이슈가 있는 카테고리들 중심으로 제가 이번 달에는 어떤 분위기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게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런 걸 조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7월 유학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실은 카테고리가 이제 여러 개이기 때문에 어떤 카테고리에 집중적으로 치중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카테고리를 골고루 다룰 수도 있지만 유학 동향 요 편만 한 달에 한 번씩만 챙겨 보시더라도 현재 캐나다 유학 흐름을 잡으시는 데는 크게 아마 부족함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도 포스팅을 꾸준히 하거든요. 그래서 7월 유학 동향이라고 올라가 있으니까 글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를 찾아오셔서 글을 클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어학연수입니다. 캐나다는 이제 어학연수의 메카죠. 그래서 어학연수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나라가 캐나다고, 실제 캐나다 유학의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도 어학연수입니다. 22년 들어서 학원들마다 학비가 조금씩 다 올랐어요. 코로나 때 엄청난 위기를 겪으면서 사실은 중소업체들 중에 망한 곳 엄청나게 많습니다. 밴쿠버, 토론토에 사람 받지 못해서 망한 학원들 많고 문 닫은 학원들 정말 많거든요. 살아남은 학원들이 대부분 온라인 프로그램을 잘 론칭해서 학생들을 많이 받아왔고, 이제 22년부터 21년 10월부터죠. 작년 10월부터 이제 학생들을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22년에 학비를 조금씩 올랐어요. 그런데 오른 만큼 학비를 프로모션의 형태로 다시 막 할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오른 게 아니다. 근데 반대말은요, 올려놓고 또 할인하는 또 기분 나쁜 플레이를 하고 있죠. 어찌됐건 다시 낮춰주고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부담하는 학비의 어떤 그런 거는 뭐 크게 느끼지 못할 정도로 작년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20년, 21년 사이에 문의가 뭐 거의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줄었지만 지금 이제 출국이 가능하고 또 코로나에 대한 걱정을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출국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어학연수 고민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떠나시면 됩니다. 언제 일상화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학연수 토론토는요, 현재 어딜 가더라도 한국 학생이 많지 않습니다. 그 어떤 뭐 옛날에 한국 학생이 많았다, 저 학원 가면 한국 사람이 많아요,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은 한국 학생은 소수 민족이다. 어느 학원을 가셔도 한국 학생은 많지 않고 수업 분위기는 매우 좋은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어학연수를 오는 나라들의 어떤 비중이나 포션을 보면 아시아권 학생들이 많은 곳이 한국 학생들이 어떤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고, 아시아권 학생들이 적을수록 한국 학생의 만족도는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딜 가더라도 한국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만족도 매우 높습니다. 인기 있는 학교는요, 제일 다양하고 세분화된 전공을 자랑하는 레벨을 제일 세부적으로 나눠놨죠. 아일락이라는 어학원, 캐나다에서 제일 큰 어학원입니다. 그리고 조금 타이트하게 수업 진행하는 퀘스트, 그리고 이제 스피킹 IELTS 프로그램으로 조금 유명해진 RCIIS라는 이런 어학원 정도, 이 세 학교가 조금 인기 있는 분위기입니다. 밴쿠버는요, 현재 밴쿠버 현지 소식으로는 매월 40에서 50명 정도의 유학생이 입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밴쿠버가 한 달에 한 200에서 250명 정도의 유학생들이 들어왔거든요. 보통. 물론 그만큼 숫자가 나가기도 했지만 지금은 이제 4, 50명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밴쿠버는 현재 아주 알맞은 한국 학생 비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가십시오. 밴쿠버에서 추천할 만한 학원은요, 대형 어학원인 아일라, 그리고 높은 퀄리티로 수업이 좀 다양한 수업으로 매우 유명한 SSLC, 그리고 소규모 클래스 스피킹으로 엄청나게 유명한 ITTTI, 요 세 학원 정도를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캐나다에 이제 이민을 가는 두 번째 이유, 유학을 가는 두 번째 이유는 이민이죠, 이민. 캐나다는 칼리지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이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유학 후 이민이 캐나다 이민의 가장 메인스트림이자 중요한 어떤 방법이라고 손꼽히는데요. 현재 유학 후 이민으로 뭔가 이슈성으로 추천드릴 만한 거는요, 온타리오주 주정부 이민이 점수제로 변경이 되었어요. 작년 5월달에 변경됐거든요. 그래서 점수제로 변경되면서 점수제의 핵심은 토론토 내보다, 온타리오주 전체 중에 토론토 내보다 토론토 외곽에서의 가산점이 월등히 높습니다.
외곽 학교를 졸업하면 4점이 추가되고요. 외곽 지역에 취업하면 또 4점이 추가돼서 100점 만점 기준에 8점의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외곽 컬리지로 입학을 하신다면 또 취업을 하신다면 웬만하면 이민이 될 수 있는 게 현재 온타리오주 주정부 이민입니다. 그래서 외곽 컬리지들이 인기가 높은데요. 대표적으로 펜셔, 세인클레어, 코네스토가, 나이아가라 컬리지, 그리고 조지안 컬리지, 플레밍, 모학 컬리지 정도가 다양한 전공으로 국제 학생들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잠깐 요 지도를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으세요. 자, 여기가 토론토고요. 토론토에서 서쪽으로 1시간 가면 키치너, 1시간 더 가면 런던, 여기서 1시간 반이나 2시간 정도 가면 윈저가 있고요. 윈저는 미국의 디트로이트랑 접하고 있습니다. 이게 온타리오 서부 지역입니다. 토론토 서쪽 지역에 전부 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유학 후 이민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새로운 취업처, 새로운 산업 동향을 또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디트로이트와 접하고 있는 윈저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캐나다의 배터리 회사랑 합작해서 북미 최대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짓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기계, 전자, 전기 관련 인력이 1만 명 정도 채용될 걸로 보이고요. 관련 회사들의 연쇄 입점으로 아마 관련 전공자들은 이 지역에서 무난하게 취업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학 고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토론토 외곽 컬리지의 전기, 전자, 기계 관련한 전공을 하시는 게 월등히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런던이라는 도시예요. 이거 왜 이래? 네. 런던이라는 도시가 뭐 펜쇼 컬리지로 사실은 유명하죠. 자녀 무상교육의 메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런던에 아마존이 또 입점을 합니다. 아마존의 물류센터입니다. 물류센터가 입점하는데 우리나라도 아마존 물류센터 물론 있죠. 그런데 이게 결국에 그 지역의 허브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류센터가 입점을 하고 이게 온타리오 서부 지역을 물류를 다 담당을 하고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존이 입점을 하게 되면 여기서도 상당수가 채용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물류 계통으로 유명한 런던의 펜셔 컬리지 물류 관련된 전공, 그리고 키치너에 있는 코네스토가의 물류 관련된 전공은 사실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 걸로 보여요. 그리고 상당히 취업도 잘 될 걸로, 지금도 취업이 잘 됐는데 취업이 훨씬 더 잘 될 걸로, 그 말은 이민이 거의 달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자, 세 번째는요, 이 키치너에서 토론토로 미시사가 쪽으로 가다 보면 밀튼이라는 시티가 있는데요. 이 밀튼에 대규모 메디컬 단지가 들어섭니다. 이건 온타리오주 정부에서 여기에 메디컬 시티를 만들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병원 시설, 요양 시설, 그리고 병원 인력들, 메디컬 인력들을 배출하는 시설들을 여기에다 짓습니다. 따라서 이쪽에 많은 의료 기관에 일하실 의료 인력들이 필요할 걸로 보여요. 그럼 뭐 간호전공이라든지 우리가 의사가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아마도 메디컬 관련 전공자들이 많이 채용될 걸로 보이고요. 간호전공, 물리치료 이런 전공, 그리고 헬스 인포메이션 관련된 원무과 관련된 이런 전공도 아마 인기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늦지 않으셨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준비하셔서 빨리 지원해서 이쪽으로 전공하신다면 정말 취업은 문제없이 가능할 거라 제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자녀 무상교육입니다. 자녀 무상교육은 뭐 결국에는 예전에는 뭐 지역, 학군 이런 거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지금은 어머님들이 많은 경험치가 쌓였어요. 자녀 무상교육 한지 벌써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선배들한테 들려온 이야기, 어머님이 실제 생활하면서 느꼈던 고충 이런 것들이 많이 정리가, 교통정리가 되면서 지금은 뭐가 인기 있냐? 엄마가 편한 학교. 그러니까 어머님의 학교가 가깝든 수업 시간표가 어머님한테 유리하든 자녀 케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런 학교들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 공부하러 간 거 아니잖아요. 자녀분 공부시키러 간 거니까 어머님 공부는 좀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는 전공 혹은 지역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학생의 시간표가 자녀 케어에 문제 없는 학교들 중심으로 펜셔 컬리지, 세인 로렌스 컬리지, 그리고 토론토의 놀던 컬리지, 놀던 토론토 캠퍼스 이쪽 지역이 뭐 월등히 인기가 있고요. 실제로 로컬에서 다른 컬리지 가셨다가 무상교육을 하시다가 이 학교를 엄청나게 많이 옮기고 계세요. 왜냐하면 엄마가 정규적으로 공부하면서 애들 케어할 수가 없는 걸 어머님이 경험을 해 보시니까 그 말이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공부하기 쉬운 학교로 가셔야 자녀분 케어가 되고, 자녀분 케어가 돼야 자녀분 학교도 잘 다니고 적응도 빠르다.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밴쿠버 지역에서도 역시 어머님이 학교가 좀 편리한, 어머님이 공부하기 편리한 학교가 인기 있습니다. 콴틀란 대학 KPU라는 대학의 어학당의 한 학기 학비가요
한 학기가 14주고요. 개월 수는 4개월, 4개월이 한 학기입니다. 1월, 5월, 9월 달에 시작하는데요. 이 한 학기에 등록금이 3,500불이 채 안 됩니다. 3,470불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35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학기가. 그러면 어머님이 1년에 2학기 듣고 애들이 1년 무상교육 받는데, 그러면 어머님이 1년에 2학기 들으면요, 어머님 학비가 700만 원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엄마 학비 700만 원으로 자녀가 복수로 2명이든 3명이든 상관없이 무상교육이 가능한 상황이라서 현재 아이러니하지만 밴쿠버 지역이 캐나다 전 지역에서 가장 학비가 적게 드는 무상교육입니다. 무상교육으로 가장 적게 학비가 들고 있습니다. 대박이죠. 비록 렌트비, 거주비, 이런 생활비는 많이 들지언정 목돈이 들어가는 학비 자체가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사실은 밴쿠버가 KPU를 앞세워서 조금 다시 한번 무상교육으로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 있어요. 이유가 그 코로나 때 이 수업을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했어요. 온라인 수업 진행할 때 오프라인 수업에 50% 가격으로 온라인을 서포팅 해줬거든요. 당연하죠. 그죠? 온라인이 좀 싸야 되니까. 그런데 내릴 때는 마음대로 내렸는데 이제 오프라인 수업이 됐어요. 대면 수업이 진행이 되면서 등록금을 올리고 싶은데 주정부에서 올리는 퍼센티지를 정해놓은 거예요. 1년에 몇 %. 그래서 못 올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상화되는 데까지는 한 10년 걸릴 걸로 보입니다. 지금 가장 저렴한 학비로 무상교육을 할 수 있는 거는 캐나다 지역 중 밴쿠버다. 그중 퀀틀란 유니버시티다. 명심하시고 밴쿠버 지역으로 유학이나 조교유학 혹은 자녀 무상교육 가실 분들은 유념해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유학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요, 숙소 구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거 저희도 지금 숙소 구해드리는데 정말 죽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홈스테이도 많이 줄었어요.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자기 집에 들락날락 하는 걸 이제 원치 않는다, 뭐 이렇게 된 집도 많고요. 홈스테이 비 자체도 많이 올랐습니다. 원래 캐나다 홈스테이 비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800불 정도로 계속 비슷했었어요. 그러다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이 홈스테이 비가 오르기 시작해서 지금은 성인 홈스테이 비가 막 950불, 1000불 달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특수 지역은 홈스테이 비를 1200불 달라 이런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홈스테이 비도 많이 올랐어요.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학생 숫자들은 이제 옛날 코로나 때 확 줄었다가 지금 점점 늘고 있는데 홈스테이 가정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학원들도 유학원한테 부탁하고 유학원도 학원에 부탁하는, 막 서로 긴밀하게 홈스테이를 서로 소개해주고 공유하고 있는데도 지금 조달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학연수나 유학을 가시는 분들은 홈스테이를 미리미리 빨리빨리 준비를 하시고, 최악의 경우에는 단기 숙소를 잠깐 구했다가 홈스테이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 이러고 유념을 해 두십시오. 이 홈스테이가 구하기 어려운 상황은 앞으로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까지도 지속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올 한 해는 계속 유지될 걸로 보이니까 홈스테이는 미리 조금 구하기 힘들다는 건 유의하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 단위로 가시는 분들은 당연히 집을 렌트 하시겠죠. 월세로 렌트 하실 텐데 이 역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렌트비도 많이 올랐지만 지금 렌트로 나오는 집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출국 3개월 전부터 집을 조금 알아보셔야 됩니다. 알아보고 조금 구해서 나가는 거고요. 옛날에는 집을 현지에 가서 도착해서 보고 결정을 했다면 지금은 한국에서 다 결정해서 계약까지 하고 나가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캐나다 전 지역을 다룰 수는 없었고 모든 파트를 다 다룰 수는 없었지만 제가 중점적으로 캐나다 어학연수, 그리고 컬리지 중심의 유학 구이민, 그리고 이제 자녀 무상교육과 관련된 지역 혹은 학비, 이런 것들을 요점 정리해 드렸습니다. 8월에도 저희들이 이슈를 모아서 8월 초에 8월 유학 동향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